진짜 독한 사람들은 마음이 불안하다고 그 시간을 막 열심히 써요. 근데 뭐에 쓰느냐? 영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. 안녕하세요. 두꺼비 세무사입니다. 두 번째 시간 이제 시네케라님과 얘기 나눠볼 건데, 이번에 사실, 제가 들어도 이제 무조건 필요할 강의죠. 20, 30대. 제가 아직 30대입니다. 예. 20, 30대를 위한 이제 강의 개설을 하셨는데, 우선은 이제 어떤 말을 좀 나누고 싶어서 이걸 좀 하셨는지. 일단은 젊은 친구들이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를 좀 돕는 차원에서 강의를 개설을 했고요.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꼭지예요. 하나는 이제 투자에 대한 것. 투자. 예,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노동에 대한 거예요. 생산의 3요소가 이제 토지, 노동, 자본이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자본, 토지 쪽, 노동 쪽 그렇게 이제 두 개로 나눠가지고 이제 좀 젊은 친구들한테 그 시간 낭비하고 돌아가는 걸 이제 방지하고 하게 해드리고자 강의를 개설해봤습니다. 그 블로그 팬 중에 20, 30대도 많이 있으신가 봐요. 예, 많습니다. 아무래도 그 뭐 비즈니스 매너나 이런 것들 자기 개발도 좀 알려주고 그러시니까. 네.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주구장창 숫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연세 있으신 분들보다는 젊은 친구들한테 더 이렇게 맞아요. 네. 뭔 말인지 알 것 같아요. 네. 왜냐면 그 친구들은 이제 숫자로 딱딱 떨어지면서 가시화돼서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, 네. 그런 것들을 좀 필요로 하니까. 네. 자본주의에 대한 잘못 이해하고 있다. 캐피탈리즘에 대해서 그럼 어떤 식으로 좀 말씀을 좀 주시는 편이세요? 이 두 가지 관점에서.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데. 굉장히 위험하다. 그냥 위험한 게 아니고 사실 되게 위험하잖아요. 제가 여기 제 이제 블로그에 보시면요, 제가 이런 글을 썼어요. 그러니까 어떤 글일까요? 1억을 벌어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예요. 근데 지금 보면은 최근에 이제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요, 5분 위에 있는 사람들 소득이 1억 2,500이래요. 그냥 연봉 1억 2,500 나쁘지 않은 거잖아요. 상당히 잘 버는 거죠. 예. 그런데 이분들이 8천을 1년에 지출을 하면 남는 돈은 4,400이래요. 평균적으로. 그러니까 저축률이 지출을 8천이나. 예, 36%인 거예요. 근데 사실 이게 지금 한 달에 거의 350만 원 정도 저축을 하는 거잖아요. 이게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. 1억 2,400을 버는 것도 어렵지만 저는 350 저축하는 게 만만치 않게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렇죠. 상당히 어렵고 사실 저거 세전 월급일 거니까 또 새 월급은 또 상당히 낮을 거고. 예.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요, 20년을 저축을 해도 9억밖에 못 모으는 거예요. 적네요. 예. 30년을 저축해도 13억인 거예요. 지금 아파트 하나 분양 힘들겠는데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게 뭐 노동소득은 한계가 너무나 명확한 거거든요.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. 제가 항상 하는 말입니다. 노동 속도는 절대 자본 속도를 못 따라가고. 맞습니다. 네. 현상 유지도 점점 힘들어질 거라고 제가 그 얘기도 하거든요, 사실.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. 우리 이 자본주의에서는 하나 투자, 또 하나 사업. 끝입니다. 맞아요, 맞습니다. 그리고 이게 사실 내가 언제까지 건강할지 모르잖아요. 근데 노동소득에 의존하면은 그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, 사실. 맞아요. 네,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요. 그리고 또 제가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불안하니까 일단 직장에서 거의 도어 투 도어, 그러니까 출퇴근, 그러니까 집에서 나가서 집에서 들어오는 시간 8시간 근무한다고 치지만은 사실은 뭐 아무리 적은 사람도 한 10시간은 쓰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 남은 시간, 저녁 먹는 시간 뭐 이것저것 다 빼고 실제로 하루에 낼 수 있는 시간이 3-4시간이 전부일 거거든요. 그렇죠. 3-4시간 내도 많이 내는 거죠. 근데 그것도 이제 거기서 진짜 독한 사람들은 마음이 불안하다고 그 시간을 막 열심히 써요. 근데 뭐에 쓰느냐? 영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. 지금 이미 지금 이해가 확 갔습니다. 그리고 자격증을 공부하고 있어요.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자격증이요.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거 물어봐요.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면 어떨까요? 이것도 이제 여기 제가 글이 있는데 제가 여쭤봐요. 주변에 진짜 많이 들었어요, 방금. 예. 제가 여쭤보는 게 중개사무소를 개업하실 건가요? 그래서 예, 개업할 거라 그래요. 그럼 예, 열심히 공부하십시오. 근데 그런 분들은 저한테 물어보지 않아요. 맞아.
근데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은 100% 다른 말을 듣고 싶은 것 같아요. 예, 그러니까 중개사를 개업할 그치? 생각이 없는데 네. 부동산 공부를 하고 싶다고. 부동산 공부할 수 있는 자격증은 사실 감정평가사나 중개사밖에 없다고요. 그렇죠. 근데 감정평가사는 그건 고시잖아요. 너무 어렵고. 그래서 중개사를 많이 공부를 해요. 그런데 저는 그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너무 막 인생, 그러니까 너무 돌아가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막아주고 싶더라고요. 너무 이해가 갑니다. 왜냐면 저도 20대 때 불안해가지고 필요도 없는 자격증 공부에 몰입을 했었던 게, 그러니까 그걸 마치 트로피 마냥 모으고 있잖아요. 네. 아, 이것도 따야 돼. 네. 내가 이걸 왜 따고 있지? 근데 이제 이게 어디 그 공기업에 필요하다 그래서 따기는 했는데 네.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깝더라고요. 아, 네. 네. 그리고 투자 쪽으로 좀 말씀을 해주신다 그러면. 투자 쪽으로는요, 지난 시간에도 좀 말씀드렸는데, 레버리지 사용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레버리지라는 거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딱 정해진, 물론 뭐 변동금이면 좀 차이가 있겠지만, 일반적으로 딱 정해진 이자만 내면 되잖아요. 그리고 거기서 수익을 내면 다 내 거잖아요. 마치 사장님과 직원과의 그 관계처럼.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거에 대한 이해. 우리가 되게 많은 어른들이 막 빚지면은 큰일 난다고 가르치잖아요. 근데 이게 물론 이제 소비를 위한 대출은 굉장히 나쁜 거지만 투자를 위한 대출은 전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물론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겠죠. 맞아요. 그 대출 이자를 넘길 수 있는 수익률을 달성시키려면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. 근데 이게 그건 그냥 모르겠고 대출은 안 돼. 이런 생각들을 좀 깨뜨려주고 싶은 거예요. 이해가 갑니다. 오히려 이제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근로소득 벌면서 남은 시간 동안에 이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한다거나 하다못해 아까 말씀하셨던 사업을 내가 차라리 하나를 해본다거나 그렇죠. 그런 아이템에 대한 이해나 공부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네. 저도 사실 그거 맨날 추천드리거든요. 왜냐면 어차피 근로소득으로는 너가 부자가 될 수가 없어 절대. 그 시간을 아끼고 잠을 쪼개가지고 하라고. 그 외적에 또 사실은 뭐 사업의 아이템을 우리가 알려줄 수는 없지만 사업에 대한 접근법을 좀 직접 이제 사업을 운영해 보시니까 네. 좀 말씀 주시고 싶은 바도 있으실 것 같은데. 그렇죠. 결국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부서 선택을 할 때 백오피스들 있잖아요. 인사, 재무, 회계 뭐 이런 쪽 이런 데들은 사실 그러니까 자기의 뭔가 스킬을 쌓기가 조금 떨어지는 감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항상 뭔가 자기가 하는 일을 택할 때는 무조건 내가 여기서 기술을 배워서 내 일을 할 수 있느냐.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춰야 되거든요. 뭐 지금 당장 월급이 300이냐, 400이냐, 500이냐 전혀 중요하지 않거든요. 그죠. 그걸로 아이템을 뽑아서 내가 사업체를 열 수 있느냐의 차이니까. 네.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아까 연봉이 1억 2천인 사람도 부자는 못 돼요. 그러면 결국 사업을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여기서 내가 회사에서 배울 수 있느냐. 그것만 생각해야 되는 거죠. 그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. 그것만 생각하셔야 돼요. 그게 나에게 나왔을 때 뭔가 아이템이나 소스가 돼야 되니까. 네. 그러니까 부를 쫓는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이야기인 거죠. 그 퇴사를 결심하시게 된 계기점이 좀 있으셨어요? 네네.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로 중요했던 거는 소득의 그 천장이 너무 명확했다는 거예요.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X가 어차피 이거구나. 네. 그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. 두 번째는 그거에 따라서 결국 직장 생활이 위험하구나. 왜냐하면 제가 자산운용사에 있을 때 결국 40대 초중반이면 팀장이 되고 40대 중후반이면 본부장이 되고 50이 되면 대표이사가 돼야 되는데 과연 제가 저희 본부에 있는 한 20명 가까운 분들을 다 제치고 본부장이 되고 그리고 대표이사가 되려면 더 많은 인원이잖아요. 저는 그럴 수 있다는 자신을 못했어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투자를 할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. 그러니까 아파트 투자는 가서 주말에 보고 토요일 날 계약하고 그러니까 뭐 평일 저녁에 가서 보고 토요일 일요일에 보고 그리고 계약을 뭐 평일 저녁에 하던가 주말에 하던가. 근데 상가나 건물은 낮에 이제 워킹데이 그러니까 그 낮 시간에 어떻게 영업이 되는지 이런 거를 살펴봐야 되거든요. 그렇죠. 근데 자리에 묶여 있으니까 그런 걸 볼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투자할 수가 없어가지고 시간이 부족해서 나왔습니다. 그 자신감이 어느 정도 쌓였을 때 그래서 나오셨을 것 같아요. 제가 퇴사했을 때 제 기억에 제 블로그 이웃수가 한
6, 7천 명 정도 됐었고요. 그래도 이제 강의를 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거를 확인을 했고 아 그래도 강의 소득으로 이 정도는 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.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강의로 제 당시 받았던 연봉의 한 반 정도 받으면서 근데 제가 그 강의 소득을 그러니까 연봉의 반만 강의 소득을 받아도 실질적으로 제가 계산해 보면 제가 쏟는 시간은 회사 생활의 10분의 1도 안 되거든요. 훨씬. 예, 그럼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그 남는 시간으로 투자를 해서 버티고 부를 늘려야겠다.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. 저는 이제 뭐 사촌 동생들이나 이제 진짜 친한 후배들한테는요, 좀 직장 포지션이 제가 봤을 때 조금 아니다 싶으면요, 당신이 이 직장의 가치는 자녀 월급 그러니까 곱하기가 아니고 그냥 더하기. 앞으로 받는 돈 올해 내년 얼마 그 다음에 얼마 딱 해서 이게 당신 직장 가치 다다. 그러니까 빨리 회사를 옮겨라. 그 되게 세게 얘기해요. 또 뼈를 맞아야 되는 맞아요. 뼈 때려야 돼요. 맞아요. 뼈를 맞아야 돼. 그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매일매일의 일에 매몰되는 캐릭터들이 좀 많기 때문에. 그러면 20, 30대를 위한 강의 개설 지금 이미 많은 분들이 이제 지원했을 것 같은데 언제쯤 이 강의 하세요? 5월 11일하고 5월 24일 날 합니다. 5월달에 2번 하시는 거구나. 네네. 이게 지금 블로그 가면 지원을 받고 있는 거죠, 그러면? 제가 이 영상이 나올 때쯤이면 마감이 돼 있을 것 같긴 합니다. 네. 지원자가 이미 많으셔가지고. 네네네. 그 5월 11일 거는 마감이 됐고 5월 24일 거는 아마 마감이 됐을 것 같습니다. 제가 몰래 가서 한번 들어보던가 하겠습니다. 아니 그냥 와서 들으세요. 지금까지 그 시네케라님과 이제 인터뷰 한번 해봤고요. 다음에 또 책을 곧 출간할 계획도 있으시다니까 다음에 한번 또 기회가 되면 제가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